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참 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 회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권력과 또 정치 권력, 문화 권력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좌파의 위선과 허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은 한결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진보라는 그런 좋은 단어를 독점하고 선점하고 있으면서 정작 보이는 행태는 가장 수구적이고 부도덕한 이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특사단, 우리가 북한에 보낸 특사단이 돌아와서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세상에 없는 평화 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과 얼마 전 신년사를 통해 핵단추 운운을 하며 우리를 위협했던, 그리고 국제사회에 협박을 가했던 김정은이 새삼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6월 방북했던 정동영 당시 특사가 발표했던 내용과 사실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국제사회의 투명한 핵 검증을 받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언적인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기로 합의, 또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북한 체제 안전보장 시 핵보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 재개를 중단하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사용 않기로 확약한다.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언제는 핵을 보유하겠다고 해서 보유한 그런 체제와 정권인지, 언제는 평화를 말하지 않고 우리는 도발하겠다, 우리는 테러하겠다 라고 한 그런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일사천리로 불러주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기에서 내려온 우리 특사단. 이에 한술 더 떠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보니 라고 하면서 배려, 세심한 배려, 또 담대, 또 친절 이런 식의 김정은에 대한 찬사에 가까운 후일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 약속, 비핵화 약속을 어디까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치 쥐 고양이 생각하듯 도발하지 않겠다, 재래식 무기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호방하게 이야기하는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는 머리라도 숙여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북핵 위협 앞에 당사자가 아니라 미북 대화의 중매쟁이 선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양 운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형을 독극물을 이용해서 그것도 남의 나라 공항에서 암살하고, 그리고 300만 주민들을 굶어 죽인 그런 일가의 일원인데다가 정치범 수용소 원비어의 고문 살해 등 우리가 기억하는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집단을 이끌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수계입니다. 이런 김정은에게 우리가 배려, 담대, 영리 뭐 이런 단어들을 헌정하는 것이 과연 이 문명사회에 그래도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를 홀려야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그 악마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왜 우리 특사단은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액면 그대로 북한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이 열광하고 일부 언론들이 이제는 안보파리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당사자가 되어 쾌재를 부르는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선전 중입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핵무기,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특사단 일정은 우리 언론은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특사단이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 그때 김여정 주변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기자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기자단과 우리 언론들은 철저하게 북한에서 특사단의 활동을 취재할 수도, 특사단에게 질문할 수도 없었을까요? 과연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회담의 성과를 위해서 언론의 양해를 구하는 그것뿐이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속아 넘어가기 위한 그런 기재들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을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과거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고 단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이번에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의심이 든다. 2018년 3월 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맹비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햇볕 정책 무리들은 국제 외교의 서커, 등신이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햇볕 정책 무리들이 또 나타났다. 그들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의 체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명분을 쌓아주기 위한 대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전제도, 대화의 귀결도, 그 성과도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야 합니다. 핵 동결 수준이 아닌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비핵화만이 우리 5천만 국민이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북한의 특사단이 북한과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특사단의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과거 반복해왔던 제재, 그 다음은 대화를 통한 속이기 국면의 조성, 또 시간 끌기,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정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평화협정 같은 것들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그 이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북한에 다시금 끌려다니는 북한의 평화 노름에 우리가 두 번 다시 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남북대화 그 자체에 열광하는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북한의 술수를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만이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만을 간절히 희망할 뿐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교과서, 이 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무용할 것입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국정이라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술에 있어서 산업화는 일방적으로 과만 강조하고 민주화는 지고지선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허무는 그런 교과서를 아무리 고치려고 시도해도 지필진도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채택하는 그런 역사과 교사들도 전혀 바뀌려고 하지도 않고 바꿀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고한 아성을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특단의 조치가 국정교과서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폐지해버린 국정교과서. 그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깜짝 놀랐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지필 기준 시한 기억하실 겁니다. 남친 빼고 새마을 운동 빼고 그리고 정경유착은 넣고 북한 인권도 빼버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유를 삭제한 교과서 지필 시한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지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존의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역사과 교과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 깜짝 놀랄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원래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 중이었는데 이 국정교과서에 213군데를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교과서의 내용도 지필 기준, 우리를 놀라게 한 지필 기준 시한에 다를 바 없이 수정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지필 기준, 이 지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필 책임자의 검토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필 책임자를 맡은 박용조 교수,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이 수정 내용을 몰랐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그 행보보다 더욱 과감하고 더욱 뻔뻔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교육부의 출판사가 제출한 협의록에 따르면 지필 책임자인 박 교수도 모르게 이 박 교수의 도장 날인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압력이 없이 출판사가 자의로 이렇게 책임자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면서 교과서를 수정했을까요? 교육부의 변명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를 국가의 횡포다, 독재 미화다라고 그토록 비판하고 지필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그토록 외쳤던
지금의 집권 여당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아침 인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파의 허위와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안보, 경제, 안보를 걱정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경제를 걱정한다 하면서 자신들은 강남에 집 사두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인권을 생각한다 얘기하면서 뒤로는 여성을 짓밟는 행위를 계속해온 사람들. 교과서까지 이토록 엉터리로 엉망으로 반대한민국 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한 공격적인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훈교제, 군대에서 군사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주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간하는 정훈교재에서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들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때로 더 안보에 있어서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주사파라는 내용, 종북, 친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군대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그들의 정신을 강하게 무장시키는 정훈교재인지 안으로부터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한 그런 교재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가 발간한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재로 배포되는 그 통일교재에서 역시 북한의 도발 내용은 싹 빼놓고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그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7년의 통일교재의 내용과 2018년 올해의 통일교재의 내용은 완전히 전혀 딴판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통일부에서 만들어진 적폐청산 TF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에게 가한 5.23 제재 조치도 적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도 평화 무드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것마저도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마저도 적폐라고 몰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정권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체제가 바뀐 듯한 이 느낌은 아마 이 브리핑룸에 서 있는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대한민국의 국가관, 정통성,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관찰하고 매 순간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만이 이 정부의 전횡과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 전달되고 그것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브리핑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